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가수 나훈아 씨가 콘서트 투어에서 북한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작심 비판을 하는 그런 속 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나훈아가 여러분들 어른들 세대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김정은 돼지 발언이 또 뉴스를 정말로 많이 탔었는데요. 자,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나훈아가 갑자기 이렇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을 하니까 그게 또 어떻겠습니까? 보기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트집을 잡고 논란거리로 만들면서 시비를 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 내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위쪽에 여러분들 제가 빨간 밑줄을 그어 놓은 거를 한번 보세요. 막 저렇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가수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막말을 퍼부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노인네들한테 표를 팔려고 인간아 곱게 늙어라 이딴 소리를 막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게 좌우로 의견이 나뉠 문제에 깜이나 됩니까? 그냥 당연한 발언을 한 거 아닌가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거? 자,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비판조차 공연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버리고 논란거리가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는 실로 개탄스럽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여러분들 저것들이 당연히 무슨 핑계를 대죠. 뭐 콘서트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느니 철진한 색깔론이라느니 때와 장소에 안 맞다느니 구구절절 핑계를 대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냥 나훈아처럼 영향력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뭔가 미디어 앞에서 보수 우파적인 발언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설파하는 그 바람 자체가 저것들 좌파들이 볼 때는 그게 위협적이고 꼴보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핵심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나훈아 씨는 최근에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벌써 이분이 이제 이렇게 77세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이제 최근에 은퇴 콘서트 투어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돌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이라는 아주 또 이제 재미있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 북쪽을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저기는 이상한 집단이지.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그냥 살이 쪄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서 다 결정을 한다. 실컷 얘기를 하고 국가 간의 조약과 평화협정 같은 거를 맺어봤자 지 혼자 싫다고 하면은 전부 다 끝이다 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100번 올바른 말을 하신 거죠. 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제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래 너무 옛날이니까 다 건너뛴다고 쳐.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남북 관계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훈아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문재인이랑 김정은이 손을 잡고 샴페인 들어 올리고 남북 평화 파리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평화협정 그런 게 전부 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최근까지도 동해와 서해로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있었고 24년 바로 작년과 그러니까 올해 바로 지금에도 실제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 발사 도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남북 평화 파리를 하고 다 갖다 퍼주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조차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저기 여러분들 사진에 건물 무너지고 있는 건물 한번 보세요. 남조선 정부를 길들이기를 하겠다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 빌딩을 대놓고 저것들이 폭파시켜 버렸다니까요. 저때 여러분들 국민 세금이 400억이 넘게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거 뭐 문재인이가 제대로 받아오기나 했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쇼나 하고 끝났어요 그냥. 저게 여러분들 북한 같은 저런 나라를 상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로 대화로 기분 좋게 저 돈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훈아가 했던 말처럼. 나훈아 씨가 했던 말처럼 어떻습니까? 평화협정 같은 거 백날 맺어봤자 지 혼자 싫다고 하면은 실제로 끝이 나잖아. 당연히 저런 나라를 우리가 미워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훈아 씨 같은 사람이 북한 김정은 돼지라고 갑자기 저런 비판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처럼 나이가 70대나 되는 저런 어르신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우리 세대보다 어때요? 냉전 시대를 더 오래 경험을 했단 말이야. 평생에 거의 막 한 절반 이상 이렇게. 실제로 무장공비라든지 잠수함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 들어오는 시대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무장공비나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적발까지 되고 증거가 남았던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저런 어른들은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실감나게 경험을 해왔다고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어른이었지 않습니까? 어렸던 것도 아니고 그런 사건이 터질 때.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겠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북한 비판을 하는 건데 좌파는 그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렇듯이 이것들은 굉장히 비겁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뭐라고 하냐면은 노래나 불러라. 가수가 뭐 하는 짓이냐. 가수는 노래나 부르면 된다. 콘서트 현장에서 정치 발언이 부적절하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이딴 소리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이직이다. 부산 노인네가 어디 가겠냐. 노인네들한테 표 팔아보려고 발광을 한다. 저딴 굉장히 비겁하고 무례한 공격을 나훈아 씨한테 퍼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말이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어떤 이 시대가 다른데 말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은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 저런 발언을 굳이 했겠습니까? 좌파 젊은 네티즌들보다 뭘 몰라가지고 저런 분이 저런 발언을 했겠냐고요. 앞뒤가 있잖아, 앞뒤가. 여러분들 전 국민들이 난리가 났던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저도 저 때 기억이 당연히 생생하게 납니다. 저는 저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친구들하고 그때 제가 운동장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축구도 엄청 많이 했었고 야외 운동장 같은 데 나가면은 저 때는 그래갖고 스크린 같은 거를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대가 마련되고 이랬을 때 부모님이라든지 이웃의 어른들하고 길거리 응원을 제가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이 벌써 202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가는 애들이 얼마나 어린 애들이 가는지 아세요? 무려 저 때 안 태어났던 애들이 지금 군대를 가고 있다니까? 혹은 많아봤자 한두 살, 세 살 애기였던 애들이 지금 군인 아저씨가 돼가지고 소위, 중위, 부사관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러 최전방에 가고 있다니까요. 2002년 월드컵 저 때 당시에 저 생생한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기억에는 생생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저 때 당시에 말도 못하고 걸음마를 간신히 떼고 있던 애들, 엄마 젖을 먹고 있던 애들, 심지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어린 친구들이 지금 최전방에 어른이라고 저렇게 가가지고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니까요. 무시무시한 그 화기, 무기를 들고 푹푹 찌고 비 내리는 한여름에도 반대로 영하 20도 이하로 실제로 그 수은주 온도계가 내려가는 그 어목한 추위 속에서도 그 어린애들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을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저 어린 친구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북한 때문이잖아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때문이잖아. 김씨 정권 때문에 저 고생을 그 어린애들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말이에요. 모든 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쟤네들보다 선배인 우리가 20대 시절에 이 나라를 지켜왔죠. 얼음사이다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켜주던 시절에는 쟤들이 나이가 되게 어렸겠죠. 그래갖고 쟤네들이 뭐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추억을 쌓으면서 성장을 해왔고, 반대로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쟤네들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른인 우리가 또 각자 국민이 돼가지고 후방에서 이제 마음 편하게 열심히 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또 저 친구들의 후방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키우면서. 서로가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가끔 이런 순환이 정말로 대단하고 그리고 또 비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친구들보다 이걸 몇 년 이제 좀 먼저 살아본 어떤 이 사회의 선배 세대로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면 정말로 어떤 무한한 선배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 젊다 못해 어린 친구들의 머릿속을 어떻게 합니까? 586 학생운동권 인간들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선동을 계속 하잖아. 정교조 애들이, 미디어 언론 노조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교묘하게 미디어의 힘으로 선동과 바람잡이질을 젊은 친구들에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젊은 내가 간편하게 인기를 얻기 쉬운 편한 주제들이 어떤 건지를 나는 뻔히 알면서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쿨타임이 돌 때마다 틀튜버 같은 소리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억척스러운 발언을. 왜냐면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나는 내 눈에는 그게 이 나라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보이니까. 후방에서 지금 사상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젊은 시사 유튜버로서는 간편하고 그 비겁하게 올라탈 수 있는 이슈들이 뭔지를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이런 억척스러운 얘기들을 한다고. 젊은 세대에서는 나만큼 뿌리 깊게 우파적인 사상과 철학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솔직히 그 비율이 적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적다고 20대 30대 중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저 비겁한 좌파 586 운동권을 이 정도로 젊은 세대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싫어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2030 세대에 많으냐?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의 비율이 적다고. 젊은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하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의 여러분들 우리만큼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중심 잡힌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으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됐지. 남자 여자 합치면은 넉넉 잡아도 이렇게 우파 사상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은 20대 30대 중에 안타깝지만 상위 20%도 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느냐? 정교조가 세뇌를 하고 한국의 근대사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각종 반일파리 영화들을 볼 때마다 선동이 된다고요. 특히 거짓된 민주화 신화 파리 영화들이 범람을 하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20대 30대가 순식간에 바보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이 어떤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떤 우파적인 뿌리와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따로 뭔가 이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의문을 품으면서 심도 깊게 연구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전문가 할배들의 그 피토하는 의견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의 진실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불과 여러분들 십수년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술자리나 모임에서도 만나고 했던 제 지인이 안타깝게도 저기에 탑승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기에 탔다가 너무 안타깝게도 실제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었던 사람이 저기 탔다가 못 돌아왔다니까요. 그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그 충격과 놀라움이?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까운 시기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죠. 저때 당시에 제가 대학가나 일반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천안함 사건 초반 당시에는 20대나 그때 당시 20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혹은 30대 젊은 세대가 어디 가가지고 이 천안함 사건이 누구 잘못이냐,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 다 까먹었거든요. 왜 그런 비정상적인 일이 그 당시에는 벌어졌냐면 2008년 광우병 선동 이후로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좌경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때는 젊은 보수가 어디 가가지고 감히 자기가 우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금 뒤늦게 정치 시사 문제에 눈뜬 친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이 나라가 어떤 시기를 건너왔는지를. 저 때부터 우파했던 형들을 진짜 존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내공과 짬밥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때는 90% 넘게 좌파였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 광우병 선동 이후로 인터넷 여론이 이 나라가 완전히 좌경화가 돼가지고 다 먹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천안함 사건을 두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젊은 국민들 절대 다수는 저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는 당연히 북한 잘못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다, 혹은 미군 잠수함이랑 충돌했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꼴통 보수 세력들이 숨기고 있다, 이딴 음모론들을 실제로 퍼날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심지어 굉장히 강했다니까. 그러다가 포탄이 날아온 방향과 도발 세력이 누군지 어디인지 워낙에 명명백백했던 사건이 하나 더 터졌죠. 그게 바로 땅 위에서, 지상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북한 그 천안함 침몰시켰던 어뢰 파편이랑 비슷하게 북한의 포탄 파편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매직으로 쓴 낙후된 수공업, 북한의 수공업, 그죠? 손으로 번호를 쓴 조각들이 똑같은 게 발견이 되면서 겨우 그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 주류 미디어를 지배하고 여론전에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던 그 나쁜 천안함 음모론이 어떻게 됐다? 저 사건 덕분에 겨우겨우 가라앉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광기의 시대를 실제로 지나왔고 저때 당시에도 우파였다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른 일반 소프트한 젊은 세대하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대권의 꿈을 꾸면서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재명 같은 인간들, 70억이 넘는 빌딩 올렸다는 김어준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바로 저 때부터 음모론을 열심히 퍼나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어디 각종 SNS에서 한 명의 시민, 이름 없는 시민으로서 열심히 그래서 이 나라 우파를 위해서 내 인생 허비해가면서 싸움을 10수년 동안 나는 그런 싸움을 해온 사람이에요. 물론 나한테는 안타깝게도 70억 빌딩 같은 거는 전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김어준 같은 애들이 저때 당시에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다녔는지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천안함 음모론 이런 거 재명이도 떠들었습니다. 어준이도 저 때부터 헛소리를, 광우병 때부터 헛소리를 하던 애들이에요. 음모론을 퍼나르던 애들.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나훈아 씨의 이런 북한 김정은 돼지 비판 발언 같은 거를 보고도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뚜렷하고 강렬한 공감대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하는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있거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어때요?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젊은데도 좀 조숙한 분들이 있죠. 그래, 우리가 좀 조숙하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하루 이틀 혹은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은 모든 걸 잊어버리는 다른 일반 군중들하고는 좀 우파 시민들은 뭐가 다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잖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례로부터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경계와 조심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잖아. 시민 정신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똑바로 굴러갈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586 언론 노조 미디어 같은 인간들이 양몰이를 하면 양몰이 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훈아 씨의 이런 발언과 행동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히. 좌파는 이런 사건을 그냥 핑계로 계기로 반공의 바람이 부는 게 싫은 거예요. 우파가 뭉치는 게 싫은 거란 말이야. 큰 소리 내고 목소리가 결집되는 게 싫은 거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사건의 본질이고 속내예요. 이런 거를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거야. 대다수 젊은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겉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깊게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란 말이야. 그죠? 쉬운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어르신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나라가 최소한의 기본선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그래요, 여러분들. 20대, 30대, 그리고 또 40대, 뭐 좀 비교적 이런 젊은 사회의 등뼈, 허리가 되는 세대들이 있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래, 좋아요. 근 80% 가까이가 대학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죠? 뭐 저도 그냥 뭐 조그마한 대학교는 하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의 등뼈가 되어줘야 될 어떤 우리 젊은 세대, 젊은 시민들이 과연 그럼 대한민국의 그 젊은 시민들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가? 80%나 되는 사람들이 대학 나온 값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동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양안 문제, 뭐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어떻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다음 순번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수많은 국제 전문가들과 미국의 전문가 싱크탱크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럼 대한민국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우리 젊은 세대가 이 동아시아 급변하는 정세 속에 최소한의 어떤 배경 지식과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울타리 바깥에 목줄이 풀린 무시무시한 늑대가 가까이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실감나게 그걸 자기 피부로 뭔가 느끼고 있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시야를 정말로 가지고 있나? 저는 솔직히 그게 좀 회의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잖아요. 너도 나도 자기가 전부 다 똑똑하고 내가 이런 취업 스펙도 쌓았다, 저런 스펙, 이런 자격증도 있다, 유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회 시사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을 때 정말로 냉정하고 뿌리 깊게 그리고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좀 깊게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시민들의 비율이 많은가?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역설을 어떤 이제 열변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